이어서 바로 찾아가는 청소년 센터 스크로브락 지구를 지키는 우리들의 자세 환경사랑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오염의 정의, 환경오염의 종류, 코로나 이후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환경오염이 무엇일까요? 네, 환경오염이란 인간이 생활하면서 배출되는 매연, 분진, 오물, 폐기물 등이 생활환경을 오염시켜 결국 인간과 생물에게 장애를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활을 하며 지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환경오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환경오염에 대해 알아볼까요? 환경오염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수질오염, 해양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은 말 그대로 오수, 폐수,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오염, 도시하수, 공장 폐수 등의 오수와 오염된 지표수나 쓰레기가 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수질오염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들이 흘러 들어가 바로 해양오염을 일으킵니다. 오염된 하천수, 지하수가 주변 연안지역 혹은 해양을 오염시킵니다. 해양오염은 바닷물의 오염뿐만이 아니라 고형 폐기물, 즉 플라스틱에 의한 오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나 국내 바닷가를 보면 주변에 쓰레기들이 참 많죠? 그런 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입되고 분해되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환경오염 하면 대기오염을 빼놓을 수 없겠죠?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오염을 말하는데요. 경제 발전을 따라 공장 산업장의 공정 도중의 폐기물, 오물의 소각 부패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대기 중에 이동하여 대기오염을 만듭니다. 요즘은 비가 오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추진으로 미세먼지는 잘 보이지 않으나 원래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었던 때를 잊지 않으셨죠? 이 모든 것들이 대기오염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오염이 있는데요. 산업 및 생산활동으로 인해서 폐기물이나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한물질이 흙에 들어가게 되고 그 흙에 묻혀있는 오염된 흙들로 자라나는 농산물들이 다시 우리가 먹는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지구에 해를 끼치며 결국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는 나쁜 순환구조를 환경오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유입을 막으면서 환경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항공 쪽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평균 10만 건의 비행기들이 하늘을 나르며 사람들과 물건들을 실어 나르곤 했죠. 하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엔 이동이 멈추고 최소한의 화물만 움직일 수 있게 하루 평균 3만 건의 이하의 비행기만 떠다니는 상황과 코로나로 인해 이동에 제한을 두고 통제 또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육지로 이동하는 교통량들도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한몫을 하는 석유 소비도 크게 감소했다고 하죠. 그러자 환경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 베네치아 운하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관광객들로 바글바글했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운하,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였어요. 코로나로 관광객이 줄어들자 오염된 강물은 투명하게 변하고 물고기들도 헤엄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 히말라야 산맥, 인도에서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를 지시하게 되었고 15일 만에 매연 때문에 보이지 않던 히말라야 산맥이 시내에서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브라질의 한 해변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멸종위기 거북이가 204마리나 부화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교통이랑 공장이 멈추니 미세먼지 농도도 감소하면서 파란 하늘을 계속 보고 있죠. 자, 근데요.
또 코로나가 불러온 재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거리두기도 하고 식당에 제한을 두었고 많이들 배달을 시켜 먹었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답게 일회용기도 참 많이 쓰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플라스틱 배출량이 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쓸 땐 참 편하고 좋은데 왜 플라스틱이 안 좋은 걸까요? 플라스틱은 바다 오염의 주역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80% 이상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또 플라스틱은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일으키고요. 플라스틱이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게 됩니다. 플라스틱은 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게 될까요?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만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추정일 뿐 플라스틱은 190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명된 지 채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500년이 지나지 않았죠. 네, 그래서 500년 분해는 추정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놀라운 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보면 더욱 놀라운데요. 생수병을 쭉 나열했을 때 지구의 10바퀴를 돌고도 반을 더 돌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쓰는 플라스틱 컵,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도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 토이 사이즈를 쭉 나열을 하면 신정고등학교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있어요.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장 보면 받아오는 비닐봉투, 종량제 봉투 등이 한반도의 70%를 덮는 면적을 배출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요. 이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쓴 플라스틱의 양이 아니라 연간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약 88kg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플라스틱은 분해하는데 500년. 1년에 우리가 쓰는 쓰레기 양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저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텀블러 혹은 머그컵 사용하기인데요. 카페를 갈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가져온 텀블러나 매장 내에 있는 머그컵을 사용하면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건을 사게 되면 비닐봉투를 받게 되는데요. 종이백을 이용하거나 먼저 갖고 온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최대한 비닐봉투는 사용을 줄이는 게 좋겠죠. 세 번째입니다. 최대한 재활용하기. 사실 우리나라만큼 재활용을 잘하는 나라도 드물긴 하지만 재활용을 더 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도 웬만하면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수고스럽더라도 버리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 배달을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은 거절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를 보면 일회용품 수저 젓가락은 꼭 필요할 때만 받을 수 있게 체크하는 란이 있죠. 그래서 음식을 시킬 때나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게요. 여러분, 혹시 이 어린 친구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20살을 맞은 이 친구는 16살이던 18년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환경 파괴에 침묵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이는 청소년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올해의 인물에도 선정이 되는 큰 쾌거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어디선가 오늘 이 교육을 받고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가 나오길 기대하며 헌옷이 새 물건이 되는 재활용 활동으로 오늘은 쓰지 못하는 양말목을 이용해서 열쇠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샘플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쓰지 못하는 구멍난 양말을 이용해서 오늘의 이 샘플링을 잊지 않고 열쇠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재활용의 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양말목 공예 한번 만들어 볼까요?